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원미 산업연구원 부부장님께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국제적으로 저탄소 친환경 사회 그리고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요구가 강화하면서 EU, 영국, 중국이 활발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조업 강국인 중국이 작년 9월에 유엔 총회에서 2060 넷제로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트렌드에 있어서는 더 가속화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2030년을 피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60년까지 넷제를 하겠다라는 것을 해서 국제사회 움직임과는 약간 좀 뒤처지는 그런 걸음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탄소 국경 조정이라고 하는 국가 간에 있어서의 탄소 누출에 대한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시에서 유럽 그린딜에서 이 계획을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탄소 국경세에 대한 논의들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까지 유럽 집행위에서 이 탄소 국경 조정에 대한 세단 메커니즘에 대한 설계를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최근에 논의가 본격화된 탄소세와 더불어서 산업계에서 더 이상 탄소 중립 또는 저탄소화에 대한 것들은 하나의 이상이나 가치가 아니라 산업계의 현안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국에 있어서 여러 저탄소화 추진 전략들이 있지만 산업 부분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정리는 우리 주요 제조업 국가로서 비교하는 국가들을 보면은 대부분 보시면은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에너지의 전환, 순환 경제입니다. 산업의 구조나 또는 생산성, 경쟁력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그 근저에 깔려 있고요. 결국은 새로운 제조업 그리고 국제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이슈로서 저탄소화 또는 탄소 중립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에 있어서의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 안 되는 부분은 CCUS로 해결하겠다라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 혁신적인 공정과 제품에 대한 투자 계획들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산업 부분의 저탄소화 또는 탄소 중립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같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인 움직임들을 반영하여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작년 말에 2050년 장기 LEDS를 제출했습니다. LEDS를 제출하면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복수 시나리오가 지금 마련 중이고 6월까지 공론화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 복수 시나리오에는 산업 부분, 수송 부분, 전환 부분, 건물 부분 해서 6, 7개 부문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아마 석유화학계에서도 여기에 관련돼서는 성장 시나리오와 감축 시나리오를 의견을 지금까지 제출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INDC 15년에는 자발적인 2030년에 감축 목표를 저희가 BAU라고 하는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이라고 해서 예상되는 경로에서 37%를 감축하겠다고 했는데요. 2019년에는 이것을 37% 감축을 국내 전환분으로 모두 돌렸습니다. 국내 전환분의 기여도를 상당 부분 높였고 이것을 법령화했습니다. 결국은 여기는 자발적이었는데 이쪽으로 와서는 19년 말에는 법제화를 했고 국가적인 제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50년 탄소 중립 경로에 맞춰서 목표에 맞춰서 2030년에 NDC를 더 상향 조정해서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현안이 되고 있고 아마 6월까지 관련되는 목표들을 다시 수정하는 작업들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의 5대 기본 방향은 정부가 작년 말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그리고 LEDS 2050 LEDS를 발표하면서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의 전환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새로운 공정 기술에 있어서의 상용화 촉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순환 경제가 있습니다. 석유화학이나 화학산업, 기초 소재 산업에 있어서는 이 모든 기능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러한 정책들을 앞으로는 기본 방향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화하는 것들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7위입니다. 그리고 규모상으로는 7위이고 인당 배출량 18위, 세계 GDP당
그 배출이 집약된 세계 60위권입니다. 결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그리고 기초소재 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배출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지만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의 경쟁력 부분은 그다지 낮지는 않습니다. 어쨌든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정체가 됐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여전히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피크라고 하는 것들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국에 있어서의 제조업이 가장 그 비중이 높았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았던 90년 또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피크 시점을 추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비공식적으로는 2025년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온실가스 배출 국가적으로 7.1억 톤이었다가 2018년 7.3억 톤, 2019년에 7억 ton입니다. 단기간에도 이렇게 큰 변화를 갖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부문은 최대 배출 부문입니다. 직접 배출과 간접 공정 배출 이외에 전환 부분 전력 소요에 의한 간접 배출이 상당량을 차지하면서 국가적인 전체적인 배출 주체, 배출 기여도와 그다음에 감축에 있어서의 의무도 산업 부분의 가장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온실가스 발생 투소. 석유화학 산업은 산업 부문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산업입니다. 철강은 유연탄이라고 하는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석유화학은 그 자체로 그 석탄, 석유유래 이러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납사 크래킹이라고 하는 NCC 단계를 거치면서 직접적인 배출 비중이 높습니다. 여기에 전력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 비중도 높고 앞으로 납사로부터 비롯되는 직접 배출들을 감축시키더라도 간접 배출, 전력 사용량이 그러니까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납사 크래킹 NCC라고 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COTC 크루드 오일에서 투 케미컬로 곧장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어서 생산 방식들이 다양한 그러니까 정유, 석유화학, 그다음에 고무, 플라스틱에 거쳐서 나머지 우리 전 산업의 그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의 특성상 석유화학 산업으로서가 아니라 화학 산업으로서 아까 뒷전에서도 말씀하셨고 뒤에 발제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석유화학 단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 제조업의 근간으로서 화학 산업이라는 범위에서 산업 발전 전략을 새롭게 모색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놓였습니다. 현재 석유화학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비 효율 향상과 촉매를 활용하는 공정 개선, 그리고 납사 원료를 수소, 바이오, CO2 등 대체 원료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관건이 이론 연구 단계나 그다음에 기술 개발 단계이고 원료 공급 부분들에 있어서의 충분한 안정적인 원료 공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관련 인프라나 또는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과제로 볼 수 있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연료 전환입니다. 가연료나 전기가연료, 바이오매스 등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거는 석유화학 산업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 부분 또는 에너지 부분에서 해야 되는 과제들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전기가연료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그런 가연료의 개발과 그리고 활용들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플라스틱의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 확대입니다. 관련되어지는 공급 시스템과 기술 개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전 석유화학 공정에 있어서 공정 그리고 원료와 연료 그다음에 제품에 있어서 재순환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기적인 그런 감축 전략들이 계획되고 있거나 또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망은 산업구조 고도에 대응해서 석유화학이 아니라 이제 화학산업으로서의 전환과 안정적 성장들이 필요하다는 것과 고기능 기초소재 수요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최적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석유화학 산업을 딱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초소재 산업으로서 석유화학과 화학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들이 범사회적으로 제고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 생산 전망은 주요 석유화학 기초 제품으로서 있는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 전망이 아니고 수요 전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나 탄소 중립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기에 있어서는 그린 인프라라고 하는 거, 그린 에너지, 그린 수소, 그리고 CCUS 부분들에 있어서 이 구현을 실제화하는 것과 이것을 구체화하는 로드맵이 마련되어서 화학산업 관계자들에게 이 투자 계획들을 마련하는데 그 제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순환자원의 효과적 시스템, 모아서 쓰레기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단순 리사이클링이나 다운사이클링이 아니라 업사이클링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 친화 제품에 대한 수용성, 자원 순환 그리고 제도 개선들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소비자 그리고 사회 제도 그리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급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있어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또는 공정 전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석유화학 산업은 또 하나의 많은 그 투자와 그 어려움에 난제에 직면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취약 산업에 대한 지원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최신 설비, 비교적 최신 설비를 갖고 있는 우리 화학 산업에 있어서의 좌초 자산에 대한 조세, 녹색 금융 조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연구개발 단계인 연료와 원료의 사용 확대 기술에 대한 R&D 지원, 그리고 이것을 설비 교체를 할 수 있는 투자세액 공제, 그리고 아리백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안전한 그리고 충분한 공급, 그리고 적정한 국제 경쟁을 할 수 있는 요금제가 필요하고요. 자발적 에너지 효율에 참여한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권의 유상 무상을 두고 다툴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가 필요하고요. 여기는 배출권 거래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탄소세 도입이 논의된다라고 하면은 배출권 유상 할당에 대한 그 경매 수익과 그다음에 탄소세 수입을 그대로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탄소 중립 지수입니다. 주요 산업 석유화학 산업은 그 자체로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의 비중에 비해서 이게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라고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철강 다음으로 높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향후 50년까지 지금 현재 추산한 바에 따르면은 감축률과 감축량이 원료의 특성상 좀 제한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수준입니다. 이거는 간접 배출을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을 포함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원료와 연료의 교체, 대체 전략과 함께 동시에 그 전력 사용에 있어서의 그 효율화를 하는 것들은 보다 더 강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감축 잠재 역량 부분들은 중간 수준으로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